상품의 개념 이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인데, 온라인 상품의 판매 대상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스토어를 기획한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상품을 판매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품의 개념과 종류를 잘 아는 것과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직접 경험의 가능 여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상점과는 달리 온라인 스토어의 물건은 상품의 상세 설명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라든지 글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구매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상품으로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품을 받아본 경험은 이후에 온라인 구매를 망설이거나 또는 포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직접 경험의 차이가 중요한 상품은 아마도 온라인 구매보다는 오프라인 상점을 이용한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한다면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훨씬 향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려와는 달리 큰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할 상품을 정하는 것은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술과 환경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품의 개념을 살펴보면, 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 충족을 위한 교환의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재화는 사용이나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형태를 가진 것, 이것을 재화라 하고, 재화가 상품이 되려면 매매를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을 우리는 재화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서비스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품의 배송이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교육도 서비스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금 상품, 보험 상품, 파생 상품은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서비스 상품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품과 상품이라고 하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엄밀히 구분하면 제품은 생산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물건 또는 숙련 과정을 거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자체를 우리는 제품이라 부를 수 있고, 이러한 제품이 거래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순간 제품과 서비스, 체험은 비로소 상품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구매의 목적에 따라 소비재와 산업재로 나뉘기도 하고, 생산 시기에 따라 기존 상품인가 신상품인가, 또한 형태의 유무에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행동 유형에 따라서 편의품과 선매품, 그리고 전문품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품의 개념 이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인데, 온라인 상품의 판매 대상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겠고, 일반적인 물리적 형태를 가진 물리적 제품과 디지털 형태의 디지털 제품, 그리고 서비스 제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한 경제활동 형태인 서비스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매를 위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고 구매의 만족도를 높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체험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상품의 개념을 넘어서는 온라인 스토어의 콘텐츠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포함해서 온라인 판매 상품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온라인 스토어는 상품만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여기에 더해 소비자의 체험도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관여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관여도란 제품이나 구매에 대해 소비자가 부여하는 관심의 정도를 뜻하는 용어이고,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제품의 정보를 탐색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로 나타납니다. 소비자의 관심이나 중요성이 높은 제품을 고관여 제품이라 부르고, 반대로 관심과 중요성이 낮은 제품을 저관여 제품,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디지털 제품이 많이 거래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제품은 온라인 스토어의 주요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제품은 현실 세계의 그 실체가 존재해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물리적 외형을 가진 제품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리적 제품은 소비자의 관여도에 따라 범용 제품, 준범용 제품, 경험 제품, 신뢰 제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범용 제품은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속성과 품질에 대한 거의 완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 품질을 쉽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거나, 소비자에게 속성과 품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구매의 관심이 덜한 제품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휴지라든지 치약, 비누, 세정제, 주방세제, 식용유 등과 같은 제품을 말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죠. 보통은 할인 행사나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준범용 제품은 범용 제품에 비해서는 속성과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가 쉽게 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제품을 말합니다. 책이라든지 컴퓨터 부품, 스마트폰, 카메라, 그리고 소형 가전과 같은 제품은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더라도 사용해보지 않은 다른 제품의 품질과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다른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제품을 말합니다. 경험 제품은 아무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그 속성과 품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품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 중 하나인 옷은 내가 직접 입어보지 않고는 속성과 품질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품을 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안경과 주택, 자동차 등도 비슷한 관여도를 지닌 경험 제품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신뢰 제품은 각각의 제품마다 매우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가 직접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속성과 품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생선은 선별되어서 같은 상자에 들어있어도 개별 상품마다 속성과 품질이 모두 달라서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맛을 알 수 없죠. 예술품이나 골동품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평소 해당 제품의 속성과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가치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구매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명품이나 중고차도 또한 신뢰 제품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관여도에 따라 구분한 물리적인 제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전략도 그 속성의 차이에 맞추어서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데, 먼저 범용 제품은 온라인 스토어의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에서 아무리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소비자의 관심은 오로지 저렴한 가격에 있을 겁니다. 또한 판매를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 노력과 고객의 상품에 대한 불만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범용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수많은 스토어와 경쟁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스토어에 비해 저렴한 판매가 가능하다면 경쟁 스토어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나 중소자영업자가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여도를 전환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저관여 제품을 고관여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예를 들어 커피 같은 상품은 소비자에 따라서 저관여 소비자도 있고 고관여 소비자도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데, 이럴 경우 저관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여도를 부각해서 관여도를 점점 더 갖게 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가격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스코는 대표적인 저관여 제품에 해당하는 주방세제의 고관여 마케팅으로 천연 유래 성분을 사용해서
과일이나 채소까지도 세척 가능할 수 있다는 친환경 그리고 안전을 내세워서 소비자의 관여도를 전환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격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범용 제품은 소비자들의 관여도는 비교적 낮지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할 때 주로 카테고리 검색이나 검색창을 이용한 조건 검색을 통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온라인 스토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를 빠르게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품이나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쇼핑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동시에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대규모 생산보다는 여러 품종의 소량 생산이나 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제조업체와의 가격 경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격 외의 경쟁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제품과의 경쟁 우위 요인을 잘 파악해서 판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 제품의 경우에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과 최대한 근접한 경험을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온라인만의 특징을 잘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3차원 이미지나 동영상을 통해서 제품을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비자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스토어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프라인 경험이 중요한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 중의 일부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경험의 결핍을 보완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로제미라고 하는 서비스는 증강현실과 웹캠의 화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온라인으로 패션 아이템을 착용한 화면을 볼 수 있는 간접 경험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 도구를 온라인 스토어에 제공하고 있고요. 쇼피파이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고객이 상품을 실물에 좀 더 가까운 3D로 볼 수 있는 대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의 크기라든지 스펙, 세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객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하는데 현실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보완해주는 개념을 증강현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상 환경에 사용자를 완전하게 몰입하게 해서 실제 환경을 볼 수 없는 가상현실과는 다르게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제 세계의 영상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영상을 겹쳐서 현실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인근에 있는 상점의 위치라든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카메라 화면 위에 보이게 해서 추가 정보를 얻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를 증강현실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제품은 온라인으로 판매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제품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맞춤 전략으로 재구매를 촉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나 속성을 생각한다면 온라인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농수, 축산물과 같은 신선식품은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과 배송 시스템의 발전으로 온라인 소비자의 수요와 함께 새롭게 진출하려는 온라인 스토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여도에 따라 다른 스토어와의 경쟁과 온라인 판매에 성공했을 때 수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여도 측면에서 보면 관여도가 커질수록 성공했을 때의 수익 가능성은 늘어나지만 경쟁 업체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돼서 범용 제품보다는 신뢰 제품이 당연히 온라인 판매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관여도가 온라인 판매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관여도에 따라서 온라인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잘 파악해서 활용한다면 관여도와 상관이 없이도 온라인 상품의 판매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제품은 디지털 미디어 형태로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말하고요. 인터넷 속도의 개선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온라인으로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제품으로 이제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디지털 제품은 컨텐츠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러 형태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과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디지털 제품으로는 전자책, 카탈로그, 매뉴얼, 보고서 등의 제품이 대표적이고, 사운드 기반의 디지털 제품은 음악과 음원 파일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미지 기반의 디지털 제품으로는 사진과 지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기반의 디지털 제품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그래픽 템플릿, 웹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미지와 그래픽은 그 개념을 혼용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이미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형상이나 모양을 컴퓨터 환경으로 불러들여와서 사용하는 그림을 말하고요. 그래픽은 컴퓨터로 만들어낸, 창조한 그림을 뜻하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기반의 디지털 제품으로는 영화, 드라마, 강연 등이 있고, 애니메이션 기반의 디지털 제품으로는 애니메이션. 이 둘도 이미지와 그래픽과 마찬가지로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동영상은 이미지에 시간의 개념을 더한 영상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니메이션은 그래픽에 시간의 개념을 더한 영상 콘텐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콘텐츠의 경우에 이미지와 그래픽도 그렇고 동영상과 애니메이션도 함께 형태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죠. 이러한 형태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앱, 게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제품으로 가장 대표되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 OTT 서비스는 보시는 넷플릭스와 왓챠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저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먼저 OTT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OTT는 오버 더 탑의 줄임말로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컬어서 OTT 이렇게 부릅니다.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뜻은 셋탑박스를 의미하는 탑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현재 전 세계 또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특정한 나라에서 서비스가 되는 주요 OTT를 살펴보면 가장 유명한 넷플릭스, 훌루,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가 있고, 미국은 당연히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 HBO 맥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그 다음에 후두, 훌루와 같은 대표적인 OTT가 서비스가 되고 있고, 중국은 리닷컴, 아이치와 같은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마 TV, 훌루와 같은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고, 한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티빙, 왓챠, 웨이브, 시즌, 넷플릭스, 카카오 TV,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다양한 OT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버저닝은 고객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특히 웹툰의 유료 서비스라든지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접근 가능 시간과 기기를 제약하는 접근 제약의 방법이 대표적이고요.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광고 등의 불편을 제거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전략이 있고, 게티 이미지와 같이 정보의 양이라든지 형태와 가격을 구분해서 차별을 두는 정보 차별과 같은 전략이 있고, 멜론과 같이 복사라든지 저장, 인쇄 등의 기능의 구분을 두어서 차별하는 기능 차별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AS 같은 기술 지원 여부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를 두기도 하는데, 지원을 차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제품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의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스토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앞서 살펴본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서비스 자체를 상품화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이라고 하는 상품에 배달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온라인 제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보통 소비자의 구매와 결제를 지원한다거나, 과거의 구매 이력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 상품 추천이나 가격 할인 이벤트 등의 개인화를 지원하거나,
기존 온라인 스토어의 주요 매체였던 웹뿐만이 아니라 앱을 통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매체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대표적이겠고요. 서비스를 직접 상품화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컨텐츠 이용이라든지 정기구독 서비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제품의 정기구독도 새로운 판매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기구독을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 상품에 적용하는 곳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개발한 컴퓨터 운영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물리적인 제품인 CD와 같은 매체에 담아서 패키지 형태의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판매했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을 기간으로 정해서 서비스하는 서비스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멜론은 음원 파일을 구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방식에서 파일이 없어도 소비자가 이용권을 구입하면 저작권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상용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 제품의 온라인 판매 전략을 살펴보면 검색부터 사후 관리까지 온라인 거래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전략이 주요하다 할 수 있겠고, 나만을 위한 제품의 쇼핑이 가능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인화를 지원하는 전략이 주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